최근 강원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폐쇄되었던 강원도 영월군의 한광산이 IT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에 맞서는 많은 해외 국가들이 주목한 것인데요. 게다가 미군조차 상용화를 포기했던 미래 전략무기의 해법이 바로 이 광산 안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대체 강원도 산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실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을 억제할 한국형 전략무기의 테스트 현장이었죠. 북한의 핵 사용과 관련해 여러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북한이 엄두도 내지 못할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이 가진 당면 과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 끝에 새로운 고위력 전략 무기를 개발했고 갤러리 앞에 그 성과를 보였죠. 그리고 테스트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적었지만 현장에 참관했던 모든 이들의 탄성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공개된 것입니다. 원래라면 군사 비밀로 분류되어 정보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불가능했겠지만 이 새로운 미사일이 테스트에서 온전히 감추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고 덕분에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미사일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험장에서 날아간 탄도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제주도 해상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태풍이 다가오면서 해상의 날씨가 불안정했고 파도가 높아 타깃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던 만큼 개발자들도 정확성을 걱정했었지만 놀랍게도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선보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숨어있는 적을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로 특히 지하에 거점을 두고 있는 북한 고위층을 노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6.25 전쟁 직후 전 국토를 요새화한다는 명목하에 화강암 지대 아래의 비밀시설을 건조했다고 합니다. 여러 중요한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VIP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해 전쟁이 터지거나 최악의 사태가 다가온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벙커를 만든 것이죠. 이 벙커를 뚫기 위해선 웬만한 화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깊숙하게 숨겨진 벙커를 지상으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벙커 속에 숨어있는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선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화력을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탄두 중량이 중요한데요.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탄두 중량은 대략 8에서 9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통 탄두가 1톤 정도 나가는 다른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8배에서 9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많은 폭약이나 중금속을 충분히 넣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한국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인 만큼 탄두 중량이 무거울수록 사거리 확보가 어렵고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화력이 떨어지기에 최적의 화력을 확보하고 최장거리 사거리를 내기 위해선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중량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중금속이 바로 텅스텐인데요. 텅스텐은 니켈과 철을 포함한 텅스텐 중합금으로 가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텅스텐 중합금은 높은 비중과 강성을 가지고 있어 무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금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2차 세계대전이나 현대전에서 두꺼운 장갑 차량의 장갑을 뚫는 포탄으로 사용하는 금속인데요. 여러 첨단 무기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은 금속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탄두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개발하는 레일건의 탄두로도 사용되는 금속이 바로 텅스텐인데요. 미래의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여겨지며 미국에서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무기가 바로 레일건인데요. 그런데 2023년 미국 예산에서 레일건 개발 예산을 줄이는 한편 다른 첨단 무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회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군에서 레일건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레일건의 탄환으로 사용되는 텅스텐 때문이었습니다. 텅스텐은 귀한 금속으로 총알처럼 펑펑 사용할 정도로 값싼 가격을 가진 금속이 아닙니다. 텅스텐을 캘 수 있는 장소도 매우 한정적이기에 레일건 탄환으로 텅스텐을 쏘는 것과 재래식 탄환을 생산해 전장에 퍼붓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레일건을 쏘는 것이 손해일 정도이죠. 그렇다면 레일건 탄환을 텅스텐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텅스텐 탄환 외에 다른 금속으로는 레일건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버틴다고 해도 막상 목표물에 도달할 즈음에는 대부분의 질량이 소실되기에 충분한 화력을 보장하는 금속은 텅스텐밖에 없죠.
결국 미국은 텅스텐 탄환을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해 레일건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죠. 하지만 미국과 달리 텅스텐을 아낄 필요가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 고품질 텅스텐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강원도 영월 등지에 고품질 텅스텐이 다량 묻혀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영월 상동광산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텅스텐을 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풍부하게 텅스텐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에 묻혀있는 텅스텐 광산과 비교해서 텅스텐 함량도 0.48%에 해당되어 고작 0.19%인 중국 텅스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고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텅스텐이 듬뿍 들어가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자신있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텅스텐 광물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지금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광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텅스텐 광물의 중요성은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텅스텐을 산화시킨 산화텅스텐의 경우 반도체 공정을 위한 가스를 만드는 주 원료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산화텅스텐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이 밖에도 산화텅스텐은 도료, 코팅제, 석유 공업용 촉매 등 화학제품 생산에 두루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더 늘 것이 예측되는 광물로 한국은 다행히 텅스텐 부분에 있어서 자생이 가능한 국가이죠. 과거 주식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도 텅스텐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2010년대 초 텅스텐 관련 업종인 대구텍과 영월 광산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대구텍 공장 준공식 참여를 위해 방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구텍 투자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워렌 버핏이 대구텍에 이 정도 공을 들인 것은 텅스텐이 앞으로 귀중한 광물이 될 것을 미리 간파한 선견지명 때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목한 만큼 텅스텐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텅스텐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텅스텐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냉전으로 미국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은 최근 자원을 무기화하여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통해 자국의 자원 수출을 조절하는 한편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물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텅스텐 역시 중국의 새로운 협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텅스텐 83.6%를 중국이 도맡아서 생산했고 한국은 중국 텅스텐 의존도가 94.7%가 될 정도로 심하게 중국산 텅스텐을 수입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에는 품질 좋은 텅스텐을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있기에 중국산 텅스텐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다소 뜻밖이라 할 수 있는데요. 텅스텐이 주목을 받기 전 중국의 저가 텅스텐은 한국의 텅스텐 산업을 위협했습니다. 당연히 원자재비를 아낄 수 있는 저가 텅스텐의 매력에 빠진 한국 기업들은 중국산 텅스텐에 많이 의존했고 한국의 텅스텐 생산 기업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요 텅스텐 광산이 폐광하는 한편 산업 자체도 위축되면서 대부분의 텅스텐 관련 업계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텅스텐 광산은 어려웠던 시기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업체인 글로벌 업체 알몬티가 영월 광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한국광산에서 생산된 텅스텐을 온전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당장 텅스텐 공급이 필요한 한국을 상대로 자원 통제는 물론 가격 장난질까지 치며 한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해 텅스텐 확보가 국가 과제가 된 상황에서 한국은 막대한 자원을 품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한국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루이스 블랙 알몬티 최고 경영자가 로이터의 상동광산에서 생산하는 텅스텐 절반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한국이 가진 텅스텐 광산의 가치를 알아본 알몬티가 텅스텐을 본격적으로 채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한국에게 광물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광산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 투자는 물론이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역 인재 채용을 고려하겠다고 나서며 한국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천재적인 연구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했는데요. 얼마 전 텅스텐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 기업 베스트알에서 텅스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스트알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텅스텐을 추출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암모니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생산 방식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깨끗한 텅스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텅스텐 주권을 주장하며
첨단 산업에 필요한 텅스텐 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텅스텐.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한국 첨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